AI가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똑같은 것을 AI가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김재인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철학적인 내용,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물질적인 또 뇌를 바탕으로 한 그냥 팩트에 대한 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요. 그런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AI와 실제 인간의 마음 이걸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발표드릴 내용은 현재 AI 수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정도들, 그 다음에 뇌의 특징 중에 저는 그 뇌 가소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 플라스티시티, 플라스틱 체인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좀 이야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인간의 마음을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 수준은 지금 김재인 교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생성형 AI, 어떤 문장을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구현하는 문장이든지 또는 그림이든지 여러 가지 그 정도로 발전을 했죠. 챗 GPT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놀랬죠.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사람처럼 대답을 해주고 또 말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립니다. 그래서 상당한 발전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백질 구조 같은 것도 쉽게 이 AI를 통해서 구현을 찾아내고요. 신약 개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신약 개발한다면 10년, 20년이 걸립니다. 과거에 거의 10,000개 정도 하면은 1개 정도, 한두 개 정도 성공을 할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지금 AI를 통해서 굉장히 짧게 개발하는데도 시간도 짧게 하고 또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는 1,000개를 새로 시작을 하면은 임상에 올라와서 1개 정도 성공한다. 굉장히 확률이 높아졌죠. 그런 신약 개발, 또 주식 투자, 현재 주식 투자가 점점 이제 AI가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주식 시장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인간이 하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잃었을 때, 그 다음 투자를 할 때와 많이 벌었을 때 투자할 때, 그 다음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AI를 하면은 그런 게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휴먼 이모션의 어떤 인과 관련성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이제 주식 투자의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합니다. 현재 AI의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것도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외부에서 그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트레이닝이 되어야 어떤 모델을 가지고 그 다음 자극이 들어오면 그거를 실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게 문제죠. 그 데이터가 결국은 인간으로 따지면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습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 이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학습이 계속 수행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일종의 개방된 환경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자극에 또 반응을 하고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AI는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클로즈드 인바이러먼트에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하고 그 트레이닝 된 거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다음 단계의 환경은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데이터를 또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거죠.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월드를 가져갑니다.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숙제가 이제 뇌와 같은 AI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죠.
휴먼 라이크 AI, 넥스트 제너레이션 AI거든요. 결국 브레인과 같은 AI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뇌는 여기 보시다시피 자극을 끊임없이 뇌가 받아들이고요. 그 자극을 프로세스를 하고 추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지적인 그런 그 기능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도 하고 운동 기능 그런 것도 내려보내고 해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 행동이 또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 나오는 새로운 자극을 또 뇌가 받아들이고 이런 게 연속입니다. 근데 이게 뇌가 가능한데 지금 AI는 이걸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마음 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현상학적인 일종의 그 안에 들어있는 뇌의 어떤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기분이 어떻구나, 행동이 뭐 충동적이다, 뭐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뇌의 어떤 변화, 뇌의 연결성의 변화, 신경세포의 변화, 신경세포의 단백질의 변화, 궁극적으로 유전자의 변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감각하고 인지 그리고 기억하고 느끼며 인간이 하는 모든 의식 무의식적인 경험을 일컬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뇌에서 나타나는가? 물론 지금은 뇌라는 게 어느 정도 기능이 바뀌었죠. 하지만 과거에는 잘 몰랐죠. 지금 이거로 2000년대 초에 나온 저기 논문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40대 남자 교사입니다. 근데 이 교사가 소아 포르노에 과도하게 집착을 해요. 이제 케이스 정례가 전에 발표된 겁니다. 자기가 입양한 딸도 성폭행을 해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MRI를 찍어봤더니 뇌에 전두엽 쪽에 큰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양을 제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떤 이런 소아 포르노에 집착하는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몇 년 후에 뇌 종양이 재발을 했어요. 그 재발을 함과 동시에 또다시 이런 소아 기호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약간 이게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이 아닌 이런 증상들도 뇌에서 오리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두정엽 중에 오른쪽 두정엽이 뇌졸중으로 손상당한 환자가 이런 지금 보면 시계라든지 지배라든지 이런 그림을 그리게 하면 왼쪽은 일반 정상인이 그린 겁니다. 근데 오른쪽은 환자가 그린 건데 왼쪽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두정엽이 손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왼쪽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인지하는 세상은 오른쪽만 존재하는 거죠. 이게 다 뇌의 기능이죠. 저는 정신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정신질병을 이제 치료하고 이러는데 심한 우울 증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치료가 안 돼요. 약물이라든지 뭐 상담이라든지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 우울 증상 또는 강박 증상. 어디 한 군데 집착하는 거죠. 더러운 것 같아서 손을 계속 씻는다든지 심한 경우는 뭐 하루 종일 손을 씻어요. 샤워를 한다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안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더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런 사람이 약물 치료, 뭐 인정등 치료로 치료가 안 되는 환자는 결국 마지막에 신부 뇌자극술이라는 전극을 뇌에 심습니다. 그걸 심고 여기 보시면은 줄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돼서 밧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가 가서 그 전극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주위에 신경 회로들이 기능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우울증이나 강박증은 이렇게 치료돼요. 이걸 보면 역시 뇌의 어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떤 부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경험한 환자분들은 이런 뭐 전극을 안 넣고 감마나이프 같은 걸로 어떤 부위를 이렇게 손상을 시킨다든지 그래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심한 강박증, 심지어는 뭐 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 감쪽같이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정말 이거는 뇌 작용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어려운 거죠. 제가 그냥 좀 재밌게 슬라이드를 한 2장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제가 실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심장에서 나오는 겁니까? 심장이 뛰어야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끼는 거죠. 사랑은 뇌가 사랑하는 사람이 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제가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요새 뇌영상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fMRI 이런 걸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뇌는 중독의 상태입니다. 요새 뭐 마약 중독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문제가 아니에요. 중독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런 뭐 약을 한다든지 뭘 해도 또 안 하면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뇌에서 도파민이 관련됩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또 여기에 보상 회로가 관련됩니다. 뇌에 그 회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파민이 올라가죠. 아래쪽에서. 그래서 사랑에 빠진 남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남자한테 fMRI를 너 뇌를 찍어보겠다. 그래서 사진을 여자친구를 보여주고 그냥 아는 사람을 보여주고 좋아하는 스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면 여러 가지 컨트롤, 대조 상태를 잘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여자친구 사진을 볼 때의 변화만 뽑아내야 돼요.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계속 보고 싶은 거죠. 안 보고 싶고. 그래서 콩깍지가 씌는 겁니다. 그게 중독 상태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다릅니다. 오른쪽은 스타, 자기가 좋아하는 영어로 like입니다. 좋아하는 like. 그 사진을 봤을 때와 뇌가 활성화되는 거고 왼쪽은 여자친구를 봤을 때입니다. 이거는 want입니다. 다르죠. 그런데 뇌섬유이라는 부위는 똑같이 활성화되고요. 복적 피계 영역이라는 저 부위는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부위고 소위 말하는 보상회로의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상회로 관련되죠. 저쪽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뇌는 결국은 중독된 상태와 비슷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하더라도 결국은 뇌의 현상이다. 이런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겠죠. 물론 100% 뇌가 다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란 무엇인가? 또 뇌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뇌, 감정의 뇌, 이성의 뇌. 그래서 생명의 뇌는 우리가 생명체를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고요. 감정의 뇌와 대뇌, 이성의 뇌가 있는데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우울하다, 기분이 좋다 이런 것도 어떤 감정의 뇌, 면역기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또 에너피질의 어떤 활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감정을 때 그걸 보고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하는 인지적인 것을 같이 인식을 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울하다, 뭐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인지적인 측면이 있는 게 아니죠.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AI에서 문제가. 아까 김재인 교수님 보여드린 이 얼음이 바닷가에 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의식이죠. 근데 그 아래쪽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는 무의식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문제를 어떻게 AI가 접근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한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AI가 인간의 마음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뇌가소성은 바깥쪽의 어떤 자극에 따라서 뇌가 적절하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뇌가 한번 발달이 되면 적어도 한 20대 이럴 때부터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죽을 때까지 뇌는 변화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극을 줘야지만 치매에 늦게 걸린다는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0조의 시냅스를 연사하고 있는 이해하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구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과연 이 인간의 마음을 다 구현할 수 있는 AI를 가지고 정신과에서 심리상담이 가능할까? 이거는 제가 의문으로 질문으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AI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따라서 가능할지 안 할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주위의 환경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능력은 AI가 가능할 건데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융이 이야기한 집단적 무의식, 무의식이 그냥 개인의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적 무의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숙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발표에서 한번 제도록 하겠습니다.